일단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AI를 뭔가 전략적으로 공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앞장서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뭔가 애플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AI를 하는 거는 같아요. 근데 시장에서 의심하는 거는 알려주질 않으니까 너무 이제 신비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지금 사실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시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AI의 일종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제 그 사진을 딱 찍고 나면 보정을 자동으로 해주죠. 그런 것도 사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NPU라는 반도체 때문에 AI 기능으로 이제 그걸 해주는 건데, 그런 좋은 기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우리 AI를 이러이러하게 하고 있다, 이거를 언급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. 오히려 좀 숨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주가도 별로 안 좋았죠. 실제 또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도 좀 부진했었고, 근데 이제 개발주의를 앞두고 이제 팀쿡 CEO가 이제 그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조만간 AI에 대해서 내놓겠다라고 했고, 그게 이제 날짜는 6월 10일 개발자유로 알려져 있는데, 시장에서는 뭔가 좀 예상치 못했던 좋은 기능을 담은 뭐 AI 뭐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왔죠. 챗 GPT 기능을 애플 아이폰에 넣을 거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고, 아마 이제 애플 측에서 흘렸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. 근데 왜냐면 애플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블룸버그 얘기니까 6월 10일 날 되면 명확히 알겠지만,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. 왜냐면 애플이 생성의 AI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, 그거보다는 이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니까 이 아이폰의 AI 기능을 이미 이제 그 오픈 AI의 챗 GPT라든가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도 얘기가 나왔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개 넣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젠가는 애플도 자체적인 그런 생성의 AI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, 지금은 아직은 뭐 준비가 덜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의 AI를 같이 접목을 해서 아이폰에 넣는 그런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. 그리고 애플 아이폰이 옛날처럼 어쨌든 뭔가 혁신적인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 보니까 주가도 그런 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AI 기능을 처음엔 자기 걸 쓰는 것보단 외부에서 이제 가져와서 테스트도 해보고,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AI 기능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6월 10일 날 나와봐야 되겠지만, 챗 GPT 기능이 만약에 탑재가 된다면 상당히 좀 저는 또 아이폰 판매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애플이 기기가 너무 많거든요. 애플 사용하는, 그러니까 애플 사용자들 총 이제 누적으로 기기를 보면 한 20억 대 정도가 지금 지구상에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. 20억 대면 뭐 상상이 안 가는데, 지구 인구의 한 3분의 1이죠. 3분의 1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기기가 있는데, 그거를 지금은 사실 뭐 스마트폰 쓰면서 지금 뭐 충분하죠. 지금 시대에. 근데 앞으로 AI 시대가 오는데 애플이 그거를 전혀 활용을 안 한다? 그것도 이상한 얘기죠. 그래서 저는 충분히 애플 입장에선 그동안 좀 준비가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는 많은 이제 뭐 내년 정도에 탑재하지 않을까, 뭐 AI 기능들을,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, 최근에 삼성전자가 내놨던 갤럭시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탑재가 됐는데 잘 팔렸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, 그리고 또 주가도 부진하고 애플 주가도 이제 자꾸 주주들도 AI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아마 그 내부에서도 좀 빨리 하자. 근데 이제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AI가 만약에 완성이 안 됐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제 외부 업체 걸 좀 끌어들여 가지고 아마 탑재하는 방식으로 좀 갈 것 같고, 누구보다 AI를 저는 잘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애플 iOS 쓰는 아까 제가 20억 대라고 했잖아요.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는 누구도 갖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거든요. 정말 엄청난 자산인데, AI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. 근데 iOS를 쓰는, 뭐 매일매일 이렇게 쓰는 그 유저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의 데이터가 고스란히 이제 애플에 남아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충분히 저는 AI 반격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. 근데 애플은 지금 아직 AI 시장이 완전히 열린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진 게 아닌가. 그리고 또 애플의 강점 중에 하나는
반도체를 잘 만들어요. 그래서 애플 이번에 아이패드에도 M4 칩이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거기에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 NPU가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만들 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애플이 AI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은 갖고 있다.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걸 좀 저울질한 것 같은데,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번 6월 10일 날 개발자 회의에서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9월 아이폰엔 좀 탑재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애플 같은 경우 이번에 챗 GPT를 실제 놓을지 안 놓을지는 그 누구도 지금 아직은 알 수 없고요. 아니면 뭐 자기네들이 만든 걸 놓을 수도 있죠, 사실은. 그래서 그건 뭐 알 수 없지만, 사실 근데 이게 스마트폰에 지금 PC 정도의 기능이 있는 그걸 당장 넣긴 좀 쉽지 않은 게, 왜냐면 지금 이번에 삼성 갤럭시 폰에도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만 뭐뭐 들어가 있냐면 실시간 통역해 주는 거,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보고 이렇게 그 그림을 이렇게 이미지를 자르면 그거를 이제 그 검색을 해주는 거죠. 바로 찾아가지고 AI가 찾아서 아 이거랑 유사한 뭐 상품을 찾아주거나 이런 정도는 가능하거든요. 근데 그걸 더 진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컴퓨터급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여기에 정말 고사양의 칩이 들어가야 돼요.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발열 문제도 있고 이 스마트폰은 저전력으로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좀 구현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내놓는 건 뭐 정말 제 생각에도 뭐 이게 정말 우리가 놀랄 만한 뭐가 있다기보다는 일단 삼성 갤럭시 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AI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챗 GPT도 넣을 수도 있고, 뭐 저는 뭐 충분히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이게 거대한 거를 기대하기는 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, 다만 시리가 있잖아요. 사실 이제 애플에는 또 시리를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, 이게 사실은 이제 인간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기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. 이제 초기 버전인데 사실 이제 완벽한 답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뭐 쓰시는 분도 있고 좀 덜 쓰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, 어쨌든 챗 GPT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간과 똑같이 하거든요. 그 실제로 저도 제 스마트폰에 챗 GPT 앱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음성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음성으로 얘기를 해줍니다. 근데 그거를 시리가 못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애플의 또 강점 중에 하나니까 시리가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조금 더 똑똑해진 시리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기존에는 좀 뭔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좀 똑똑한 기능을 좀 발휘해서 이제 그냥 대화를 하면서 뭔가 스마트폰을 진짜로 활용할 수 있게, 뭐 예를 들면 이제 애플도 애플페이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시리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. 직접 부탁을 해서 음성으로 모든 것들을 뭐 결제까지, 뭐 예를 들면 영화 예약부터 아예 결제까지 하고 뭐 더 나아가서 뭐 팝콘도 좀 살 수 있게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. 보다 좀 진일보한 그런 좀 시리가 들어가지 않을까. 그런 걸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, 다만 저도 좀 어려운 게 이게 팀쿡 CEO가 전혀 뭐 힌트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6월 10일 날 어떤 게 솔직히 발표될지는 지금 모르겠어요. 그리고 또 시장이 기대는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그냥 삼성 정도 지금 넣어 있는, 만약에 그 정도만 탑재가 된다면 시장은 사실 또 실망하겠죠. 뭐 그거는 삼성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, 그래서 참 지금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만 약간 좀 걱정도 되는 그런 좀 개발자 회의가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애플의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인데 실제 중국에서 성장이 꺾여버렸죠. 화웨이 폰이 출시되고 나서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성장이 안 되고 AI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아이폰 판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, 그러니까 이제 매력이 떨어져 버린 거죠. 그래서 시장이 이제 선택에서 좀 멀어진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, 근데 이제 우리가 애플 지금 주가를 봤을 땐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이미 반영됐다. 그래서 지금 뭐 애플을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고, 실제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판매가 다시 늘고 있어요.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의 점유율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,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애플이 AI 기능을 안 넣을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아이폰에 AI 기능을 넣으면 좀 부진했던 판매량도 증가할 거고, 그 다음에 또 아이폰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전 프로도 나왔고 또 아이패드도 이번에 OLED 모델이 들어갔죠. 그래서 새로운 기기들이 계속 좀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
애플은 결국엔 지금의 구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성장 속도는 좀 느리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반전을 하지 않을까. 이렇게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했던 것들은 이미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애플을 좀 부정적으로 저는 볼 필요는 없다. 다만 이제 관건은 아이폰에 실제로 이제 올해 9월에 나왔을 때 얼마나 팔릴 수 있을 것인지 성장은 나와야 되거든요. 그거랑 AI 기능을 실제로 진짜로 넣을 건지 애플답게 제대로 구현을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애플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를 딱 내놓을 건지 뭐 그런 것도 좋죠. 네, 좋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6월이 지나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애플 하면 그냥 그 밸류체인이 그 스마트폰 부품이죠. 사실 그거 외에는 딱히 없고요. 그래서 결국 이제 애플 밸류체인 관련해서는 애플 아이폰이 잘 팔려야 돼요. 근데 이제 이번에 아이패드가 나왔고 아이폰이 이제 나올 텐데 결국 아이패드는 OLED라는 이제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존에 없는 제품이 하나 탄생한 거잖아요. 그래서 아이패드가 그래도 좀 잘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아이패드가 그 OLED로 바뀌면서 소재 사용량이 많이 증가합니다. 예,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가 기존 스마트폰 대비해서 6배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한 아이패드 한 기기에 이런 아이폰 소재의 6배가 들어가는 거죠. 그럼 소재 업체 입장에선 상당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이패드 관련해서는 디스플레이 그 LG랑 삼성에 소재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. 그런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 아이폰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있죠. 뭐 대표적인 회사가 LG 이노텍 같은 기업들이죠. 그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애플이 여기에 AI 넣는다 막 이러니까 한번 쫙 올라왔어요.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쫓아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다만 이게 9월까지는 이제 연결이 되겠죠. 그래서 최악의 구간은 이미 좀 지나갔다.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뭐 애플이 스스로 하니까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수혜받을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 하드웨어 쪽에서 아이패드에 OLED 소재를 납품하는 여기 대표 회사가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있고요. 그다음 P&H 테크라고 있거든요. 이 회사들이 이제 애플 아이패드에 소재를 납품하고 있어서 수혜가 예상되고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는 LG노텍과 자화전자 쪽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. 일단 그렇게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. AI나 애플 기대감이 이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좀 오르고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벤트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.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게 사실 기대 못 미치면 일단 지금 주가는 올라왔는데 우리 예상에 못 맞추면 주가는 급락할 수도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기업들은 안 좋을 때 미리 사놔야 돼요. 그러니까 이미 오르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 받기 시작하고 스케줄 6월 10일인데 아직 한 달 남았는데 더 가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. 예. 주가가 완전히 그런 걸 반영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LG노텍만 해도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이런 이벤트를 믿고 너무 뒤늦게 쫓아가는 건 실익이 없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미 늦었으면 차라리 기다리시는 게 낫고 차라리 이벤트를 보고 대응하자. 그래서 만약에 이벤트를 보고 나셔가지고 뭐 그게 좋은 이벤트로 끝나고 나쁜 이벤트로 끝나고 일단 이벤트가 끝나면 주가는 한번 빠지거든요. 왜냐하면 실망 매물도 있고 또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. 뭐 어차피 예상했던 거다. 그러면 오히려 흔들릴 때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9월에 아이폰 나오잖아요. 6월 10일 이후로 애플 이벤트 그 개발자회가 끝나서 한번 주가가 한번 확 밀린다면 그때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더 낫지 않나.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냥 애플이 나은 것 같아요. 네. 애플은 그렇다고 이거 기대감으로 주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. 워낙 그동안 좀 부진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투자를 좀 고민한다면은 어차피 지금 애플은 그렇게 크게 또 나쁠 건 없어요. 지금 중국 좀 살아나고 있고 근데 이미 매를 맞아놨죠. 중국 안 좋을 건 다 알고 있는데 요새 중국이 또 부양책 쓰다 보니까 괜찮고 AI 기대감이 있긴 있는데 주가에 뭐 크게 반영된 것 같지도 않아요. 워낙 좀 눌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 애플이 낫고 그리고 만약에 이벤트가 끝나서 흔들릴 때 그때 우리나라 좀 밸류체인을 급락할 때 한번 투자해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